자, 이제는 코사인 법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사인 법칙은 요게 이제는 코사인 법칙이죠.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요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암기하냐면, 먼저 이제 피타고라스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제 나중에 이제 bc 있죠. a가 아닌 bc를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코사인 a. 그러니까 주인공은 처음과 끝에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 얘를 이제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a가 처음에 나오고 a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고 나머지도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죠. 이제 b제곱으로 한번 해볼게요. b제곱은 피타고라스를 쓰면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2ac, 2ca,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코사인 b, 주인공 마지막에. 자, 이제 c제곱은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생각하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자, 마지막에 코사인 주인공 c. 자, 요렇게. 자, b제곱 마지막에 코사인 b. 자, c제곱은 자, 마지막에 c. 요렇게 처음과 끝에 주인공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공식을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변형 공식인데, 요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제 코사인 a, 이제 코사인 b, 코사인 c 이 각에 대해서 정리한 요 이제 코사인 변형 공식이 하나 있겠죠. 자, 얘를 한번 변형 한번 해보도록 하죠. 코사인 a는 자, a가 아닌 애들을 먼저 적죠. a가 아니면 2bc,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에 a제곱. 자, 이렇게 놓으면 되고, 자, 얘도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b는 이게 지금 주인공이죠. b가 아닌 애가 누구죠? 2ac,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암기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겠죠. 자, 코사인 c는 c가 아닌 아이가 누구죠? 2ab,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마지막에 마이너스 c제곱. 자, 요렇게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놈들을 반드시 암기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코사인 법칙을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삼각형 ABC가 있고 6요소들이 있겠네요. 저 A에서 요 BC의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선이 됐고, 자, 그러면 요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우리가 요 AH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요 H는 빗변이 C이고 요 각이 B이기 때문에 빗변분의 높이, 따라서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H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C sin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BH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 BH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C 코사인 B,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BC의 길이가 A이기 때문에 그러면 CH,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A 마이너스 C 코사인 B,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직각삼각형이 생기죠. 요 직각삼각형 AHC에서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정리해보면 요 AC가 빗변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를 정리해보면 B제곱은 자, C제곱 사인 제곱 B 더하기, 자, 여기가 지금 밑변이 되겠죠. A-C 코사인 B의 제곱. 자, 요런 식이 성립하겠습니다. 요걸 이제 정리해보면 사인 제곱 B, 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B 플러스 C제곱 코사인 제곱 B. 자, 요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얘랑 얘를 이제 C제곱으로 묶어보면 사인 제곱 B 플러스 코사인 제곱 B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얘가 이제는 1이 되기 때문에 자, 얘를 정리하면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을 우리가 유도한 거죠. 자, 각 변의 수선의 발을 B에서 이제 AC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또 C에서 AB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지금 얘처럼 똑같이 유도를 하면 이 코사인 법칙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증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코사인 법칙과 코사인 변형 공식은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이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을 한번 보고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각 A가 60도, 변 B가 8.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주어지고 나머지 삼각형의 3요소를 구하라. 자, 그 말입니다. 여기가 A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A를 우리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A제곱은 공식을 한번 외워볼까요? 자, 먼저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2BC, 그래 마지막에 코사인 A. 자, 여기에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죠. B가 8이니까 자, 64가 될 거고, 자, 이 C의 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C가 4, 16, 마이너스 2, 8, 4. 코사인 60도. 자, 계산해보면 80, 64, 코사인 60, 80 마이너스 32는 48.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루트 48이네요. 루트 48은 4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요 A 값을 구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각 B와 C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사인 법칙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A의 A는 사인 B분의 B. 자, 요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사인 A가 60이죠. 사인 60분의 A는 구했습니다. 4루트 3. 사인 B분의, 자, B 값은 8. 사인 60이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자, 좌변을 계산하면 2분의 루트 3. 자, 8이 되겠네요. 8이 사인 B분의 8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사인 B는 1. 각 B의 크기는 90도가 되겠습니다. A가 60도, B가 90도, 따라서 각 C는 30도. 자, 이렇게 나머지 세 요소를 구하게 됐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기서 이제는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것이냐, 사인 법칙을 적용할 것이냐가 항상 헷갈리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한 한 가지 예가 뭐냐면, 두 변과 끼인각을 알 때, 코사인 법칙을 적용합니다. 지금 요 문제에서 B가 주어지고 C가 주어지고 BC의 끼인각 A를 알았죠. 자, B가 주어지고 또 C가 주어지고 그 각의 끼인각, 두 변과 그 끼인각을 알면 일반적으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죠. 자, 예제 두 번째인데 얘는 이제는 세 변이 주어진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세 변이 주어질 때입니다. 세 변이 주어질 때. 두 변과 그 끼인각이 주어질 때와 세 변이 주어질 때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여기에서 A는 3, 자, B는 5, C는 7.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최대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최대각은 대변의 길이가 가장 클 때가 최대각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5, 7이기 때문에 요 AB, 요 C의 변의 길이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각 C가 최대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사인 변형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코사인 C는, 자, C가 주인공이죠. C가 아닌 아이들이 누구죠? 2, AB,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마지막에 C제곱. 처음에 C가 왔으면, 자, 마지막에 C가 온죠. 자, 그대로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A가 3, B는 5,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자, 계산을 해보면, 자, 30분의 이제 9 더하기 25 마이너스 49.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정리하면, 자, 30분의 마이너스 15.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자,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우선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는 C는 이제 둔각이라는 이야기고, 둔각이라는 얘기는 이제 2사분면이네요. 2사분면에 있으면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C의 값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코사인이 2분의 1이 된다. 자, 동경은 자, 요렇게 존재하겠습니다. 요 수점을 내리면 자, 요렇게 되고 요게 2고 요게 1. 따라서 요 각의 크기는 120도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요런 원이 항상 그려져야 되겠죠. 이게 그려지지 않으면 코사인 C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그 동경의 크기, 그 각의 크기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문제 풀 때는 이런 원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이게 그려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그려서라도 여러분들께서 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각 C의 크기는
120도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예제를 보도록 하죠. 자, 삼각형 ABC. 자, 이것이 성립할 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여라. 자, 이렇게 삼각형 꼴을 묻는 문제가 있어요. 가장 전형적인 문제인데,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여라. 이제 삼각형의 형태를 묻는 문제는, 자, 각으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다 이제 변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변. 요거 이제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의 변형 있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각으로 표현된 것을 그냥 변으로 옮겨준다. 이게 지금 문제 푸는 핵심입니다. 우선 사인과 코사인인데, 사인들은 사인 법칙을 적용하고 코사인은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우선 변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인 A를 구하면 우리가 원래는 사인 A 분의 A가 2R이었죠. 자, 그렇다면 사인 A는 뭐였죠? 우리가 변형 공식 2R분의 A.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사인 C도 자, 마찬가지겠죠. 사인 C도 우리가 변형한다면 2R분의 자, C가 될 거고, 그냥 코사인 B는 코사인 제2법칙. 자, 주인공이 B네요. B가 아닌 아이들 2AC.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자, C제곱. 자, 마지막에 주인공이 나오네요. B제곱.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사인 A, 코사인 B, 사인 C를 지금 얘로 변형해서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R분의 A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앞에 지금 2가 있겠죠? 곱하기 사인 C, 자, 2R분의 C. 자, 이것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좌변, 우변 보면, 우선 얘는 날아가고, 자, 얘는 사라지고, 얘는 이제 약분, 자, 약분이 되겠네요. 자, 요 C와 요 C도 약분이 될 것이고, 여기 분모는 A만 남겠습니다. 자, A는 다 약분되거나 없어지고 A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A가 곱해지면 자, A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A제곱 사라지죠? 그렇다면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기 때문에 우리 합차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죠. C와 B가 같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C와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정리해 봤는데,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삼각형의 6요소를 구하는 거였었죠. 삼각형의 6요소란 각 3개, 변 3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6요소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게 지금 이 단원의 핵심인데, 보통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게 우리가 가장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3변이 주어지거나 2변과 그 끼인각이 주어질 때, 3변이 주어질 때, 자, 이제 두 번째는 2변과 그 끼인각이 주어질 때, 이때 우리가 보통 코사인 법칙을 적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사인 법칙을 적용할 때는 이제 2변과 끼인각이 아닌 각이 주어질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각이 2개 이상 주어질 때, 이때 보통 사인 법칙을 적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변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각이 하나도 없을 때죠. 각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을 때고, 자, 2변과 그 끼인각, 얘는 각이 한 개가 주어진 거죠. 얘도 이제는 2변과 끼인각이 아닌 각, 얘도 이제 각이 이제 하나가 주어질 때고, 2개 이상이 주어질 때, 이제 각이 2개 이상 주어질 때는 우리가 보통 사인 법칙을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왜 배우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그 각각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예를 익혀 두신다면 어렵지 않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이 삼각형의 6요소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